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취업난에 대한 기사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취업난 속 구인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취업자들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만 몰리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요. 특히 중기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업난 속 구인난에 대한 기사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끝없이 추락했던 LCD 패널 가격이 올해 들어서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은 여전하지만 국내 업체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LCD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체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이 글로벌 시장에 확산될 우려감 아직까지 지워지진 않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 정부가 폐렴 확산 관련한 방지 전략을 몇 개 공개하면서 중국 소비주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소비주의 올해 전망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취업난도 만만치 않지만 반면에 구인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특히 중기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기술 인력이라는 것은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전문직을 수행하는 고졸 이상의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선, 반도체 업종은 비교적 부족률이 낮습니다. 1% 내외 정도에서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화학과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부족률이 높습니다. 3%에서 4%까지 부족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고성장을 보일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라는 부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업체 규모별 부족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별로도 구인난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을 1로 봤을 때 10인에서 29인 소형 사업장이 부족률 11배 이상 높습니다. 중견기업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이 7배 이상 높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기 업체에서는 실제로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는 고령화 특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학력은 낮아지고 나이는 많아지는 특징도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소업체가 고급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업체의 젊은 피 수혈이 간절하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업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산업혁신 인재 성장을 위한 지원 산업을 좀 확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바이오헬스와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관련 예산을 1,015억 원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2.7% 예산을 늘렸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큰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친환경 선박, 항공 드론, 미래차, 그리고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5개 신사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구인난이 신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바른 인력 균형을 위해서 성장 산업에 대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좀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신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LCD 가격이 반등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LCD 패널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LCD TV 패널 가격 상승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감산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TV 패널 가격이 지금 현금 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널을 생산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통해서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LCD 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감소에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면서 LCD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심각한 부진에 시달렸고요.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로 LCD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 생산 라인의 상당수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재 LCD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LCD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TV용 LCD 패널 생산은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정리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LCD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LCD 업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LCD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각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감산은 지속되겠죠. 약 9% 글로벌 생산 설비 대비해서 9%의 감산이 국내 업체에 진행되기 때문에 패널 가격은 상승될 것 같아요. 그래서 LCD 부분의 적자는 이전 대비해서는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LCD 업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목하는 분야는 신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밀고 있는 QD 디스플레이와 OLED 투자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릴 경우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혹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업체들이 LCD보다는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OLED 디스플레이에 주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체의 성장성은 LCD로 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갈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올해 각 기업들의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이 OLED 디스플레이 부분의 성과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디스플레이 업체의 주가를 전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2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밝혀내면서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죠. 그래서 어제는 백신주, 마스크주가 급등하면서 중국 소비주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투자자들이 집중한 것은 중국 관광객의 회복이었는데 우선 중국 대표 소비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보시면요.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폐렴 이슈로 하락했지만 어제 2% 정도 바닥권 대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업체 모두 적게는 1%에서 크게는 3% 정도까지 반등을 보여줬고요.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중국 VIP 증감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지노 매출은 일반 관광객보다는 대부분 VIP 관광객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 관광객 추이가 중요한데요. 역시 2016년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한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일본인 관광객이 좀 메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VIP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 올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방한 중국 관광객 추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한한령 이슈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하락했죠. 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약 50만 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는 기조는 명확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의 실적 기대감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5월 50만 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서 12월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이제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엔 이제 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파라다이스와 같은 소비 관련주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상반기 방한
전망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24일, 그러니까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중국 최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춘절이 시작됩니다. 이 춘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4.5억 명,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인원 중에 또 상당수가 한국으로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액 섹터는 역시 이제 중국 소비주겠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 그 화장품은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죠. 중국 보따리상 매출도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숙박, 호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소로 인해서 중국의 아티스트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OTT 시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라든지 아티스트 관련된 엔터주들이 진입할 공간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중국 소비주에는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한 폐렴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충격이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마무리된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한다면 중국 소비주가 폐렴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때마다 저가에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우한 폐렴 관련된 여진이 아직 남아있고 또 미국과 EU가 관세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을 계기로 미국 증시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서 국내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